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교황의 꽃동네 방문을 반대하는 장애계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탈시설로 바뀌고 있는 상황 속에 장애인 생활시설인 꽃동네 방문은 장애인을 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끊임없이 발생하는 시설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 때문이겠죠. 첫 소식도 수년간 인권 침해를 일삼은 서울의 장애인 복지시설 인강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장애인에게 상습적인 폭행은 물론 수십억 원을 빼돌렸던 운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지난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 도봉구의 장애인 복지시설 인강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장애인에 대한 폭행과 가혹행위가 수시로 일어난 사실이 인권위 조사에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그 상습적인 폭행, 학대, 금전 착취가 일어났고 그 보조금에 대한 그 목적의 사용, 횡령, 배임 등의 위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 수사는 인권위 조사에서 드러난 인강원의 참혹한 민낯을 재확인했습니다. 인강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63살 이모 씨는 세탁 공장에서 장애인들에게 일을 시키면서도 급여와 보조금을 가로채는 등 14년간 13억 7천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씨의 아들이자 인강원 이사장인 구모 씨는 서울시 보조금 등 2,9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의 여동생은 생활재활교사로 일하면서 다른 교사 최모 씨와 함께 장애인 18명에게 상습적으로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동생 이 씨는 지적장애인을 쇠자로 50여 차례 때리면서도 자신의 손은 보호하려고 흰 면장갑과 빨간 고무장갑을 착용했고 최 씨는 장애인의 허벅지를 발로 수차례 밟아 전치 4주의 고관절 골절상을 입혔습니다. 세탁공장 일을 게을리한다, 밥을 먹지 않는다 등 황당한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검찰은 이 씨 자매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아들 구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 이동약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전용 도로가 없고 보도엔 장애물이 많아 차들이 다니는 도로로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차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교통 이동약자들, 박정인 기자입니다. 빠른 속도로 자동차가 다니는 길로 주행하는 전동 휠체어 운전자. 보행로로 다니다 갑자기 도로로 내려오는 전동 휠체어 운전자. 최근 길을 가다 보면 곳곳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자동차 옆을 위험천만하게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는 도로교통법 8조에 근거해 유모차 등과 함께 보행로로 다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동 휠체어 운전자들은 왜 도로 위에서 아슬아슬한 고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전동 휠체어 운전자들은 휠체어가 다니기에 보행로가 비좁은 곳이 많고 장애물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고르지 못한 보행로가 전동 휠체어를 고장내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합니다. 인도상이 너무 좀 무서워요. 네. 그리고 탁도 높고 그래서 앞바퀴 볼수가 좀 빨리 나오나 베어링이 나가서 안 돌아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차로 나갑니다. 특히 전동 휠체어는 보행자가 걷는 속도의 평균 2배 이상인 최고 8에서 9km의 속도를 내기 때문에 작은 장애물에도 전복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동 휠체어나 자전거와 같은 이동수단이 보행자나 차량과의 부딪힘으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의 가장 끝차선에 전용 도로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나 끝차선에 위치한 도로 여건상 건널목에서 방향을 바꾸려는 자동차의 충돌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 때문에 제일 위험한 거죠. 교통사고 나면 내가 뭐 보험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인 문제인데 내가 또 그렇다고 차들이 내가 한번 당하기도 했지만 받아서 내가 넘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땡스는 다행히 안 해서 다행히 크게 다치지도 않았지만 만약 크게 다치게 되면 그 사람이 가버리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죠.
최근 들어 곳곳에서 전동 휠체어의 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동약자를 비롯한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도로와 보행로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공기주입식 놀이기구, 이른바 에어바운스에 8살 남자아이가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12일 울산의 한 검도장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8살 이모군이 에어바운스 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검도장에서는 방학을 맞아 장애인 스포츠 체험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고 점심 식사 시간이 되자 에어바운스에서 놀던 아이들은 밖으로 나왔지만 이모군은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에어바운스 구조물에 깔려 2시간가량 방치돼 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내 의료진이 청소년의 수면 시간과 자살의 연관성을 조사했는데요.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자살이나 자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균 수면 7시간 이하의 중고등학생은 잠을 통한 휴식과 스트레스로부터 회복을 못해 우울증이 심해지고 자살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공부 등으로 잠자는 시간을 줄인 청소년들은 부족한 잠으로 인해 충동적으로 자해나 자살 시도를 할 위험이 큰 만큼 전문의들은 학업 압박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와 사회적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리스타의 꿈을 가진 장애인들이 전문직 사회인으로 나아가고자 자격증 취득에 나섰습니다. 한국능력교육개발원이 주관하는 바리스타 자격증 실기시험이 경기도 성남시 장애인 전환교육실습장 율동생태학습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시험에는 지적 자폐성 장애인 15명과 장애인 부모 12명, 비장애인 2명 등 모두 29명이 시험을 치렀습니다. 한편 응시자들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135시간의 바리스타 교육을 이수했고 실기시험에서는 기술과 서비스 2개 항목을 평가받아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경기도가 독서 소외계층을 찾아가 무료 독서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느 독서 프로그램과는 좀 다르다고 하는데요. 책으로 마음을 열게 한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큰 늑대로서는 이 작은 늑대가 다가오는 게 낯선 존재거든요. 내 영역에 작은 늑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장애아를 키우는 엄마들이 모여 책을 읽습니다. 겁이 나서 후다닥 집에 와버렸는데 오늘 학교에 가면 민준이가 날 때릴 거야. 마치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듯 감정을 실어 읽어 내려갑니다. 단순한 동화 속 이야기지만 자녀의 모습과 자신의 모습까지 돌아봅니다. 저희 장애를 키우는 엄마들은 다 마음속에 조금씩 이렇게 어두운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내보이는 게 쉽지 않았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런 거를 조금 더 표면에 올려놓을 수도 있었고요. 아픈 자녀들 돌보는 데 신경 쓰다 보니 정작 자신의 마음에 생기는 병은 돌보지 못했던 엄마들. 같은 어려움을 가진 엄마들끼리 모여 생활 속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 속 이야기를 매개로 해 웃고 즐기며 마음속 이야기를 풀어놓는 사이 기분이 한결 좋아집니다. 경기도는 이처럼 마음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독서치료 전문 강사가 찾아가 대상에 맞는 책으로 교육해주는 독서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자녀들에게 재밌게 교육하는 팁도 알려주고 각종 이색 강좌도 함께 열립니다. 올해는 장애인 기관이나 미혼모 시설 등 현재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보 소외계층 수요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를 풀어낼 수 있도록 책을 통해 마음 한켠에 짐을 덜어내는 독서 프로그램이 힘들었던 이들의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기아자동차와 에이블 복지재단이 10월 경로의 달을 앞두고 조부모와 특별한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여행을 지원합니다. 등록장애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이 되면 여행 경비와 기사, 유류, 차량 등을 제공받습니다. 여행 신청은 26일까지 초록여행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공직인문이라는 꿈을 이룬 중증장애인 29명이 국가공무원으로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안전행정부는 2014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에 대한 합격증서 수여식을 갖고 공무원 임용 전 교육 안내와 선배 멘토와의 대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수레바퀴 재활문화진흥회가 장애인식 개선 단편영화 상영회 CU를 오는 20일 서울 양천구 올레미디어 스튜디오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영화 상영회에서는 서울시 사회복지기금 지원을 받아 16주간 영화 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까망 PD와 나 또한 그렇지 아니한가가 상영됩니다. 발달장애 학생들의 미술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회 2014 봄이 오는 17일까지 서울 송파도서관 다솜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이번 작품전에서는 미럴복지재단의 장애인 예술가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된 학생들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 시간입니다. 이번 주 장애인 신문에서는 먼저 경북 구미시가 장애인을 감금 폭행한 복지시설 관계자들을 기소했다는 소식이 올라와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지난해 기준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 중 67.9%만이 이를 준수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끝으로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의 기획 인터뷰가 담겼습니다.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먼저 지난 1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이 장애인을 감금하는 등 가혹 행위를 하고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미시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관계자를 기소했다는 소식인데요. 검찰 관계자는 해당 재단에 대한 추가 수사와 함께 공무원 유착 비리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와 함께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을 폭행한 물리치료사가 검찰에 고발됐다는 소식과 어린이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상습 강제추행을 일삼은 이들이 무더기로 검거됐다는 소식은 한 주 동안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두 번째 기사입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 중 지난해 67.9%만이 설치율을 지키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편의시설 설치 수준의 정도를 파악하고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 조사가 편의시설을 늘려가는 데 활용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지난 1987년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생존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내용입니다.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김종팔 씨를 통해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벌어졌던 노역, 폭력의 일상과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및 국가의 반성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이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동네 슈퍼 나들 가게가 5년 만에 1000여 곳 넘게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골목 상권 살리기의 핵심 정책으로 750억 원이 투입된 나들 가게. 폐업을 택한 90%의 점주들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꼽았다는데요. 보이는 정책도 좋지만 꾸준한 관리가 더욱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